김기덕 감독하고요, 조재현 씨인데요. 네. 경찰이 언제부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나요? 일단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바로 전 단계인 내사 단계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네. 있고요.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내사 전 단계인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김기덕 감독하고 악어란 영화 때부터 지금까지 네. 십수년간 함께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김기덕 감독이 만약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증언대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다면 네. 가장 많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조재현 씨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조재현 씨도 조만간 더 심도 깊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네, 정식 수사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가 조여오면 더 이상 모습을 감추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표면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네. 김기덕 감독이 차기작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네. 뭐 홍콩 쪽에서 뭐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있는데요. 사실상 그 차기작도 중요하죠. 차기작도 중요하지만 베를린 국제영화제 때도 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가장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당장이 차기작이라기보다도 왜냐하면 김기덕 감독 영화 특성상 네. 배급은 항상 영화 촬영 다 끝나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지금 배급사와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기작이 중요한 일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피해자가 뭐 A, B, C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기덕 감독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가해를 한 적이 없다, 성폭력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더 정정당당하게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해봅니다. 지금 베를린 영화제 후에 해외로 떠난 것 같고요. 네. 돌아오진 않고 마지막 위치가 홍콩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중국도 아닐까? 지금 찾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온 얘기가 김기덕 감독의 차기작이 네.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뭐 영화다 이렇게도 아, 전해지면서 왜냐하면 지금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됐던 그 영화도 일본 배우들도 참여를 했던 영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화권 쪽하고 얘기를 긴밀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 영화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앞으로 향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기덕 감독은 일단 영화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루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추이를 지켜보고 경찰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거기에 지금 수순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작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적나라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적극적인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것 때문에 베를린 영화제에도 간 것 같은데 그간 김기덕 감독에게 박수를 보냈던 국제영화계도 이분의 사과 혹은 유감을 듣고 싶어 했다면서요. 근데 정작 발언은 전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할 때도 미투에 대해서 일단 네. 그 폭력은 잘못이다. 라고 입장을 밝혀주고 분명하게 네.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달라라는 그 조건으로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미투에 대한 어떤 폭력은 잘못이다라는 대목이라든지 또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 유감이다라는 쪽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네. 일단 그 영화제 측에서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 개봉은 불투명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됐던 그 영화 작품 속에서도 그 퇴역 분함 속에서 한 여성이 5명의 남성에게 어떤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전언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영화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단 그 영화제 측하고는 처음에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국내를 넘어서 외신들까지요. 상당히 민감하게 네. 받아들이고 그 베를린 영화제도 미투 캠페인이 화두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촬영 현장에서요. 김기덕, 조재현 씨는 어떤 일을 벌였던 걸까요? 조금씩 지금 용기 내서 알려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조재현 씨가 이 적나라한 영화의 아이디어까지 제공하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던 주인공하고 감독 네. 혹은 주인공하고 작가 또 감독과 작가는 네. 아이디어를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도 상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나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옆에 있는 배우는 경험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빈번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일은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이제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파격 그 자체인 작품들이 계속 있고 네. 또 19금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전해지는 바로는 조재현 씨 아이디어도 좀 많이 들어갔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김기덕 감독의 이런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이 파격 행보가 있었다면 조재현 씨는 불감증이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까지 보태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감정이입인 거예요? 예술혼인 거예요? 글쎄요, 예술 파격이라는 것이요. 네. 말이 좋아서 파격이지. 저희가 상식선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면 그것을 파격이라고 예술이라고까지 포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저도 영화에 대한 기사라든지 칼럼이라든지 평론을 썼었는데요. 이거 예술혼이라고 하기에는 그 배우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고려를 했었을까라는 네.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받고요. 네. 뭐 좋은 말로 해서 페르소나지, 아바타나 대변인격이나 마찬가지인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인데 네. 김기덕 감독 과거 인터뷰를 저희가 보니까요. 어쩐지 이번 일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자신은 뭐 어떤 특정한 장면들, 노출과 네. 관련된 장면을 찍을 때 직접 보면서 컷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2012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운드만 듣고 컷을 할 때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췄을 때는 오히려 조재현 씨가 그것을 보고서 그 컷신호를 주기도 한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컷신호를 주기도 한다라고 김기덕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 것이 지금 뒤늦게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상 그 피해자들의 주장은 굉장히 파격이고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사운드만 듣고서 컷을 할 것 같은 상황은 사실 일치가 잘 안 되고요. 매치가 안 되고요. 일단 또 한 프로그램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스텝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네. 한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그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어떤 신에 대해서 노출신에 대해서 네. 치마까지 확 제껴서 네. 다리를 벌리라고까지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런 행보나 언행을 봤을 때는 사운드만 듣고 할 것 같지 않은데 웬일일까라는 생각 네. 좀 의문점이 남긴 합니다. 예술로 포장을 했었을까요? 그런데 성폭력은 그의 삶에서 어느 정도였을까요? 두 사람을 둘러싼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재현 씨, 김기덕 감독, 어쨌든 본의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줄 날이 언제일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평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처음 악어라는 데뷔작 때부터 계속 봐왔던 김기덕 감독님, 그리고 지금 봤던 김기덕 감독님을 봤을 때 저는 최근 한 1년 동안 봤던 김기덕 감독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저는 훨씬 지금 더 좋아지신 것 같고 또 많이 유해지셨어요. 착해지시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주장에 대한 이분들의 답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또 조재현 씨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기자까지요. 성희롱 당했던 사실을 밝히더라고요. 뭐 여자친구라면 돈으로 만드신지 해라라고 했지만 전혀 뭐 변함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기사화되는 게 두렵지 않냐라는 답변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만일 내가 너에게 했던 여자친구 해라라는 제안에 대해서 기사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업보로 생각하겠다라는 네.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한 기자가 지금 한 매거진 월간지 쪽에 있는 기자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3년 전쯤에 조재현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네. 지금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입 맞추려고 하면서 네. 내 여자친구를 해라. 뭐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를 해라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해서 얼굴을 돌리고 했을 때 네. 이거 자꾸 기사가 나면 어쩌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뭐 그렇게 기사가 난다면 내 업보라고 생각하겠다. 네. 그럼 지금 일련의 이 미투에 대해서는 업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노출 장면이나요, 배드신이나 아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요. 국내에서도 몇 차례 네. 논란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작에 기준은 세워졌어야 네. 됐고요. 그 여배우들이 그 많은 촬영 기계들, 스태프들 앞에서 감독뿐 아니고 상대역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 촬영이 아니고요. 네. 위에서도 찍고 아래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클로즈업도 찍고 풀샷도 찍고 네. 계속해서 같은 장면들을 찍어야 됩니다. 노출의 수위가 적고 크고를 떠나서 아무튼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여자가 남자 배우분들도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네. 노출을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촬영 전까지 굉장히 막 얹힌다, 자꾸 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남자 배우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여배우들이 찍을 때 네. 정말 어떤 분들이 얼마큼 배려를 했을까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의 여배우에 대한 인격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라는 숙명 때문에 내가 배우를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난 이걸 잘 해내야 된다. 내가 이걸 못하면 작품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니 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여배우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작부터 여배우들의 인권이라든지 이 가이드라인은 세밀하게 세워졌어야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얼마나 고심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상대방은 예술이라고 하면서요. 또 작품을 위해서라고 억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따를 도리가 없고요. 그럼요. 여배우들에게 숙명, 노출에 대해서 문소리 씨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부담감 많아요. 여배우로서 살다 보면 그 부담이 그 영화 개봉하고 내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한국 사회가 그걸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배우로서 가지고 가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배우에게 노출이란 부담이자 숙명이다라고 문소리 씨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사실 여배우에게서는 배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앞에 여자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감독이나 배우에 대한 일침인 것 같아요. 항상 꽃이어야 된다. 뭔가 네. 아름다움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 예쁨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 네. 그 예술에서 어느 정도의 노출은 또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네. 그걸 어느 정도까지 담아내느냐는 충분한 합의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 과거에 있던 우리나라 영화 제작 시스템에서 여배우들에게 얼만큼 충분히 합의를 하고 선을 정하고 갔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영화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아마 문소리 씨처럼 오랜 연륜의 소유자의 배우 입에서도 노출은 항상 부담스러우면서도 여배우로서의 숙명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재현 씨가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까요? 지금 김기덕 씨는 외국인 줄을 알고 있었는데 네. 조재현 씨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하고요. 공연 제작사도 문을 닫고 드라마에서도 이제 죽는 역할로 하차를 네. 했고요. 연예계 은퇴를 암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는 너무 나간 겁니까? 연예계 은퇴가 만약에 이게 네. 피해자들의 주장이 맞는 걸로 조사 결과 다 공적으로 판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은퇴를 암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연히 자동 은퇴 수순입니다. 그리고 네. 일단 모든 대외적인 활동을 내려놓는 건 맞는 거고요. 일단 조재현 씨는 입장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한 80%는 지금 거짓이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내사 단계로 넘어갔을 때 혹은 혹여라도 이제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일단 궁금증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조재현 씨는 잠적이 아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곤 했었었는데요. 네. 자, 연예계 미투 운동은 어쨌든 다른 고비를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촬영 전에 이제는 좀 많이 방송사의 분위기도 바뀌어가지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아예 대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안내문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그 남성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친밀감의 표현이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친밀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 친밀감의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줄 수 있는 이런 가이드 예방, 그 성희롱 예방 가이드에 대해서 좀 숙지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는 불편하다라는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혹여라도 인간관계, 상하관계가 흐트러질까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예방 가이드, 성희롱 예방 가이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방송가에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전문 강사도 들어와서 하고요. 네네. 특히 서로가 단란하게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힘줘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김기덕 감독하고요, 조재현 씨인데요. 네. 경찰이 언제부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나요? 일단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바로 전 단계인 내사 단계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네. 있고요.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내사 전 단계인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김기덕 감독하고 악어란 영화 때부터 지금까지 네. 10수년간 함께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김기덕 감독이 만약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증언대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다면 네. 가장 많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조재현 씨잖아요. 아, 그래서 네. 아마도 조재현 씨도 조만간 더 심도 깊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네, 정식 수사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가 조여오면 더 이상 모습을 감추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표면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네. 김기덕 감독이 차기작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네. 뭐 홍콩 쪽에서 뭐 네.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뭐 영화다 이렇게 또 아, 전해지면서 왜냐하면 지금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됐던 그 영화도 일본 배우들도 참여를 했던 영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화권 쪽하고 얘기를 긴밀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그 영화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앞으로 향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기덕 감독은 일단 영화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루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추이를 지켜보고 경찰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거기에 지금 수순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작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적나라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적극적인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요. 그것 때문에 베를린 영화제에도 간 것 같은데 그간 김기덕 감독에게 박수를 보냈던 국제영화계도 이분의 사과 혹은 유감을 듣고 싶어 했다면서요. 근데 정작 발언은 전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할 때도 미투에 대해서 일단 네. 그 폭력은 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조재현 씨가 이 적나라한 영화의 아이디어까지 제공하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던 주인공하고 감독, 네. 혹은 주인공하고 작가, 또 감독과 작가는 네. 아이디어를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도 상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나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옆에 있는 배우는 경험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빈번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일은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이제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파격 그 자체인 작품들이 계속 있고 네. 또 19금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전해지는 바로는 조재현 씨 아이디어도 좀 많이 들어갔다더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김기덕 감독의 이런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이 파격 행보가 있었다면 조재현 씨는 불감증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까지 보태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감정이입인 거예요? 예술혼인 거예요? 글쎄요, 예술 파격이라는 것이요. 네. 말이 좋아서 파격이지 저희가 상식선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면 그것을 파격이라고 예술이라고까지 포장을 해야 잘못이다. 라고 입장을 밝혀주고 분명하게 네.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해달라라는 그 조건으로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미투에 대한 어떤 폭력은 잘못이다라는 대목이라든지 또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보다 유감이다라는 쪽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네. 일단 그 영화제 측에서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 개봉은 불투명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됐던 그 영화 작품 속에서도 그 퇴역 분함 속에서 한 여성이 5명의 남성에게 어떤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전언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영화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다. 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단 그 영화제 측하고는 처음에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국내를 넘어서 외신들까지요. 상당히 민감하게 네. 받아들이고 그 베를린 영화제도 미투 캠페인이 화두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촬영 현장에서요. 김기덕, 조재현 씨는 어떤 일을 벌였던 걸까요? 조금씩 지금 용기 내서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있는데요. 사실상 그 차기작도 중요하죠. 차기작도 중요하지만 베를린 국제영화제 때도 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가장 지금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당장의 차기작이라기보다도 왜냐하면 김기덕 감독 영화 특성상 네. 배급은 항상 영화 촬영 다 끝나고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지금 배급사와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기작이 중요한 일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피해자가 뭐 A, B, C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김기덕 감독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가해를 한 적이 없다, 성폭력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네. 더 정정당당하게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해봅니다. 지금 베를린 영화제 후에 해외로 떠난 것 같고요. 네. 돌아오진 않고 마지막 위치가 홍콩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중국도 아닐까? 지금 찾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온 얘기가 김기덕 감독의 차기작이